네,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면서 끝낼까 합니다. 어떤 주제냐? 지금 시장이 거의 뭐 5월 폭락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뭐 작년에는 10월 폭락장 그냥 누구나 다 그 시장 아는 거였죠. 그 10월 폭락장 하면 그때구나. 지금도 5월 폭락장 하면은 사실 지금 시기구나. 딱 느껴질 정도로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언제 5월 13일인가요? 최저점 찍은 날이 이날 5월 14일. 5월 14일에 아침에 만든 저점인 698포인트 선을 깨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거의 위협은 했습니다. 오늘 701포인트? 702포인트까지 갔네요. 거의 701을 찍었네요. 위협을 했습니다. 내일 뭐 어떻게 보면 깰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마감을 했어요.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투자 심리가 완전히 거의 뭐 최고점에 달했다가 4월달 15일에 한 달 전에 불과 이게 한 달 전쯤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았다가 박살이 나서 지금 최저치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뭐 저는 뭐 언제 멈추나 그 이제 싸움인데 이제 치킨 게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래도 안 팔아? 이래도 안 팔아? 개인들 어디까지 무너지면은 끝낼래? 어? 개인들의 수많은 탈락자를 발생시키기 위한 흐름 같아요. 어,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 제가 생각하는 근거들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진짜 시장에서 뉴스에서 뭐 알려진 것들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뉴스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 왜 이렇게 지금, 그래, 뭐 미중무역전쟁 좋다 이거야. 미중무역전쟁 때문에 하락하는 거 표면적으로 지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만 더 빠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왜 더 움직이는 거예요, 대체? 물론 파생시장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파생시장은 왜 그러는데? 좀 색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가만 보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단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에이프로젠 KIC를 우리가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열어놓고 요걸 한번 보려고 했는데, 방금 보셨어요? 어, 거의 뭐 시간에 종가를 오늘 4,000원으로 만들어놨어.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공시로. 우리가 이제 2,700원 밑으로 2,700원 뭐 비싸봐 2,700원에 샀는데 사고 그냥 보고 있는데 새로운 12 발행가가 이제 3,480까지 올라와서 뭐 굉장히 여유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거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시간으로도 그냥 아예 개인들 못 따라잡게 종가로도 팔게 만드는 흐름까지 나왔네. 진짜 대단한 세력이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네요.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왜 우리나라만 더 거칠게 이렇게 빠질까?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거는 이미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개인들의 탈락자를 좀 원하는 흐름. 개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계좌가 뭐 다 포기하고 떠나는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나와야만 이게 거기서부터 저점을 형성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흐름인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나라만 어떤 상태가 뭐가 있길래 생각을 해봤죠. 이면적으로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6월 3일에 뭐가 있죠? 6월 3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 뭐가 있죠? 자, 일단 6월 13일은 2019년 2분기 두 번째 총 4번 있는 1년에 4번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6월 3일 증권거래세가
증권 거래세가 지난번에 나온 뉴스 이때 6월 3일 기점으로 0.3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같이 이거 보여드릴 수 있을까? 언제 나온 뉴스냐면요. 4월 달에 나온 뉴스예요. 추진하고 있는 거. 4월 14일에 나온 뉴스예요. 4월 14일. 자, 0.3%로 해서 물론 이거 진짜 이날이 이제 임박해지면은 관련 뉴스들이 쏟아질 겁니다. 0.25%로 인하를 하는 추진됐다는 내용이 그렇죠? 6월 3일부터 된다고 하는 내용 한번 검색해 보시고 물론 이게 좀 가까워지면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문제를 또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 세 가지 관점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마감을 할 거예요. 자, 실제로 증권거래세가 0.05%가 인하가 되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뭐 도움 될 게 없어요, 사실. 그 정도로 큰 규모를 굴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0.05% 그냥 몇 토가 더 먹는 게 더 나을 정도예요. 몇 토가 더 먹는 게 나을 정도. 그러니까 별로 개인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얼마나 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더 얼마나 더 먹을까요? 그러니까 0.05% 인하한다고 해서 개인들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뭐 통장의 자금들 막 다 끌고 나와서 막 주식해야 돼 이렇게 나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시진 않죠. 0.05 내린다고 해서 내가 있는 모든 가용 자금을 주식에다 쏟아붓어야겠다. 6월 3일부터. 그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거래 대금 그리고 대형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이나 어떤 외국인들 모르겠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달라요. 그리고 개인 세력들 입장에서도 부티크 등 개인 주포들 입장에서도 달라요. 거래 대금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이 얼마야?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이 5,400억이에요. 5,500억이에요. 이런 거 빼고 자 삼성전자 5,500억에 신일산업 오늘 막 맨날 핫한 것들 뭐 올라오죠. 거래대금 합쳐요. 대충 합쳐서 그냥 몇 개만 여기만 합쳐도 1조네. 합쳐도 금방 한 20위까지 하면 2조 되겠네. 한 3조 정도라고 볼까요? 그 뒤를 합쳐봤자 계속 힘이 안 실릴 테니까 3조 정도라고 볼까요? 거래대금 오늘 거래대금이 약 예를 들어 3조가 나왔다 볼게요. 밑에 수많은 종목이 합쳐지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4조라고 칠게요. 4조. 예를 들어 오늘 4조다. 하루에 4조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여기에 대한 기존 세금은 얼마죠? 평균적으로? 네, 어떻게 되는 건지. 4천억이 10%고 1%가 400억이에요. 400억. 3오면 12억 정도가 되네요. 그쵸? 맞나? 4조. 맨날 이거 헷갈려 너무 커가지고 4천억. 400억이 1%잖아. 40억이 0. 있나? 40억이 0.1%잖아. 더 되잖아요. 120억이네. 맞나? 맞죠? 40억이 120억이네. 잠깐만. 하루에 맞나요? 계산이 왜 헷갈리냐? 4조에 0.3% 120억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바뀌면 어떻게 돼요? 뭐 물론 코스피 코스닥 장외거래 다 비율이 좀 달라요. 근데 그냥 대충 놓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0.05가 줄어들어요. 0.25로 0.5가 줄어들어. 0.05면은 제가 지금 암산이 잘 안 돼요. 주식을 계속 오래 봐서 그런가. 얼추 얼마예요? 0.05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20억? 맞나요? 20억? 4, 5, 20 맞죠? 20억 20억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그쵸? 6분의 1이니까. 그럼 뭐예요? 하루에 얼추 20억씩 줄어든다고 하면은 거래대금 토탈로 보면은 200거래를 4천억이 200일 1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저거 잠깐 낮추는 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거래가 되지 않지만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굴리는 메이저 자금을 굴리는 어떤 투자 주체들은 만만치 않은 거래세를 낸다는 겁니다. 0.05가 만만치 않은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큰 거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가급적 6월 3일 이후에 하려고 하겠어요. 6월 3일 이후에. 그때까지는 방치를 하겠어요. 저라면. 0.05에 대한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냥 주가 관리 정도만 하는데 시장이 떨어져서 그냥 방치는 나중에 끌어올리면 어차피 계좌는 그대로잖아요.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관리해가지고 뭐 다시 더 싸게 살 준비를 하거나 이 정도의 역할 정도만 이 정도의 계획만 잡겠어요. 저라면. 근데 이상하게 거래 대금은 올라갑니다. 거래량 시장의 거래량은 최근에 하락장에서 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더 빠졌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관점으로 보면 왜 거래세를 인하하죠? 왜 거래세를 인하하죠? 누구한테 뭘 주기 위한 거죠? 자, 시장이 10월 폭락장에서 망가졌어요. 망가진 계좌들이 많아. 그 계좌들은 누구 계좌인데? 개인 계좌. 5월달, 4월달 계속 망가져. 지금 뭐예요? 지금 정권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층에서 굉장히 많은 이탈이 일어났죠. 제가 그냥 제 생각인데 약간의 민심 달래기용으로 거래세를 낮추는 게 아닌가. 세금을 낮춘다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떡 하나 주는 거예요. 0.05 낮출 테니까 이게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을 해달라. 증시 부양책이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증시 부양책이다. 거래세 낮추겠다. 실제로는 거래세보다 더 많은 걸 빼앗고 있는데 거래세 0.05 낮추는 것보다 수십 배로 주가가 떨어뜨리고 있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하게 만드는 게 더 큰데 기업들이 투자할 환경이 안 돼서 상장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져서 인건비 문제로 실적이 안 좋아져서 투자 환경이 안 좋아져서 세금 법인세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주가가 낮아지는 영향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거래세 조금 낮춰주는 걸로 달래겠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예, 비슷한 걸로 작은 걸로 주면서 달래는 게 뭐가 있죠? 대차 거래. 너 종목 어차피 보유할 거지? 너 종목 마이너스 20%인데 어차피 보유할 거지? 그럼 우리한테 빌려줘. 우리한테 대차 거래라고 우리한테 대차 허용을 해서 우리한테 좀 빌려줘. 그러면 소정의 수수료를 줄게. 얼마 줄게? 1년에? 뭐 10%면 10% 1년에 이만큼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어차피 너 보유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유하는 수수료를 줄게. 우리한테 빌려주기만 하면. 연락합니다. 그래요? 야, 가만히 어차피 보유할 거, 어차피 존버할 거였는데 10% 수수료 준다고요? 아, 할게요. 제 거 빌려가세요.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못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 그거 가지고 뭐예요? 공매도 하죠. 빌려서 공매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실제로 더 떨어질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 행동 때문에 이 작은 걸 먹으려고 소탐대실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비슷한 거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더 안 좋은데 0.05 거래세 낮추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달래기용,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거예요. 미봉책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거래가 늘어나요? 그거 시행을 앞두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래세는 아까 전 말씀드렸듯 연간 4천억이라는 정도가 단순 계산으로 제가 그냥 오늘 것만 보고 그냥 대충 추정해서 계산한 거.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실제로는. 4천억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엄청난 세금이죠. 10년이면 잠깐만 4천억? 왜 4천억이 아까 조단위였는데? 그치, 이거는 차이니까. 실제로 조단위죠. 이게 0.05에 해당하는 거였잖아요. 6배. 2조 4천억이죠, 6배면.
실제로 조단위 2, 3조 원이 증권 거래세로 거칠 수 있어요. 근데 4천억의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큰 상황인데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야, 증권 거래세가 이렇게 줄어들면 지금 앞으로 복지 예산도 늘려야 되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하지? 단순히 뭘 해요 그러면? 거래 대금을 늘려버리면 되잖아요. 거래량 늘려버리면 되잖아요. 이만큼 거래가 나와서 세금이 이만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래가 지금 2예요. 2. 거래가 지금 2예요. 이게 알기 쉽겠다. 아이고 메모장이. 자, 거래가 색깔이 지금 이만큼의 거래가 터지는 시장이에요. 근데 세금이 예를 들어 3이었어요. 그래서 6이라는 세금이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세금이 2로 바뀌어요. 그럼 뭐예요? 그만큼 거래가 더 생기면 똑같은 세금이 거치겠죠. 과연 이게 될 수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갑자기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상하다. 왜 쓸데없는 거래를 좀 많이 발생시키고 변동성도 갑자기 커지고 야 저기서 왜 저런 거래가 나오지? 이상한 거래들이 많이 나오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요즘 따라 테마도 더 많이 형성되고 테마주들이 갑자기 움직이지도 않던 테마주들도 갑자기 막 움직이고 테마 순환매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뭘까? 왜 쓸데없는 거래들을 계속 발생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진짜 극단적으로. 야, 원래 거치던 세금을 걷게 하고자 세금을 낮췄으니까 거래 대금을 늘려야 되겠구나. 계속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기 매매를 조장하는 사회가 계속 되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를 하도록 팔 수밖에 없게 만들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겠구나. 앞으로도 세율이 6월달에 바뀌어버리면 더 심해지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거래 대금이 발생해야 돼. 우리나라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이제 평소보다 이때 수준으로 많이 올라올 거예요. 계속 여기서 놀 것 같아요. 6월달 되면 왜? 거래세가 낮아졌으니까 그만큼 거래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후속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6월 달이면 처음 시행되는 것들은 그 당시에만 잠깐 주춤거리지 다 적응됩니다. 30%대도 마찬가지였어요. 15%에서 30%로 상한가 제도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만 야 저거 상한가가 가겠어? 처음에 상한가가 안 갔죠. 처음에 30% 상한가 못 가죠.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적응이 돼요. 다 익숙해져요. 30%도 상한가 막 보냅니다. 15%일 때 15%에서 30% 바뀔 때 그 시기에만 잠깐 과도기를 겪는 거지. 다 거기에 다 적응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5월, 6월, 7월 요 정도만 과도기를 겪는 거지. 실제로 다 적응돼서 거래대금 많이 발생하면서 그게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뀔 거예요. 그때쯤 되면 그 6월 어쨌든 6월 3일 기점으로 혹은 6월 13일 기점으로 옵션 만기일 지금 이따가 잠시 후에 요거 6월 13일 옵션에 대한 내용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뭔가 안정감도 좀 더 생길 수 있고 그때까지는 불안정한 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6월 13일 옵션 만기일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자 잠깐만요. 요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실 옵션 만기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참고만 하는 건데 현재 기준으로 지금 선물은 외국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선물은 어쨌든 6월 13일까지 증시는 올라간다에 베팅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것도 사실 보면은 여기가 풋거래예요. 풋옵션으로 지금 매수가 많이 되어 있고 여기가 콜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 외국인들은 항상 저 시장 폭락하는 곳까지 그냥 베팅을 해놔요.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배당이 높아요. 뭐 베팅을 예를 들어 복권 같은 거나 토토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가능성이 없는 쪽에 배당금이 높습니다. 배당 비율이. 지금 같은 경우도 1800포인트까지 6월 13일에 종료하는 데다가 포지션이 맞춰지면 거의 가능성 없잖아요. 18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가능성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항상 베팅을 해요, 외국인들. 버리는 겁니다. 이거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는데 하나가 진짜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테러가 발생한다든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걸려버리면 여기 수만 배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수만 배, 수십만 배가. 수백만 배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버리는 돈 셈치고 걸어둡니다. 실제로는 체결 안 돼요. 근데 보통 하방으로 많이 거는데 상방으로 잘 안 해놔요. 왜? 하방으로 이슈거리가 더 항상 주식시장은 하방 이슈거리가 더 많아요. 상방으로 잘 안 해놓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기가 아직 3, 4주 정도 남았어요. 옵션 만기일 이번 내만여의 날까지. 상방으로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걸어 놓는 분위기예요. 지금 뭐예요? 아직까지 뭐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뀔 겁니다만 결국에는 6월 13일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고 기간적인 여유 충분하죠. 충분하고 6월 3일 세금 줄어드는 이슈까지 있고 내려갔다가 그 시기 맞춰서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지금 박스 여기로 보통 보는 경향이 크죠.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곳을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700에서 뭐 600 후반 언저리겠죠. 지난번에 600 후반 언저리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이 내려가 봐야 거기라는 겁니다. 시기적인 문제라는 거야. 시기적인 문제. 6월 3일이 다 와가는 과정. 6월 달이 다 가면 다 갈수록 전환점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1월 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방향 잡고 나면 또 이렇게 올라와요. 환율? 여기에 또 환율을 또 가미를 해야죠. 오늘 잠깐 좀 내려갔나요? 오늘 좀 내려갔지. 오늘 요거 환율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양봉으로 끝났네. 1194원. 자, 오늘 장중에 환율이 좀 내려가는 척을 했어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뭐 하죠? 야, 환율이 이제 떨어지나 보다. 환율은 떨어지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그냥 한 방향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떨어지는 척을 했어요. 떨어지나 보다 해서 증시가 살짝 올라가는 척을 합니다. 반등을 살짝 하는 척을 해요. 아침에. 그런데 다시 여전히 그 추세를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또 계속 내려갑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환율 때문에 지금 환율이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당겨 보면은 이때 만든 2016년 말 최순실 때 아시죠? 그때 겪었던 게 1204원 정도 됩니다. 다 왔어요. 그래서 설령 이걸 돌파한다고 쳐요. 1245원. 이거에서 뭐 우리나라가 뭐 환율이 평생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올라가서 막 2,000원 될까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진정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꺾인다는 거예요. 언제? 한 번 더 올라가서 1200원대 올라갔다가 내려가든 지금부터 내려가든 결론은 내려간다는 겁니다. 결론은 환율은 꺾인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결론이 언제 날 건데? 생각해보니까 6월 3일, 6월 13일 일정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일정이 뭐가 있어요 또? 6월 28, 29일. G20회의 한다면서 그때 뭘 다룬대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이슈 다룬다고. 미중 무역전쟁 합의가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 계속 얘 기대감을 살게 하겠죠. 지금까지 공포스러운 것만 계속 만들어냈는데 기대감이 이제 살 때가 된 거 아니에요? 6월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근데 그 6월조차도 5월 마지막으로 되면 그 기대감이 점점 붙을 겁니다. 지금은 마치 환율이 앞으로도 평생 오를 것 같은 공포감을 계속 줍니다. 그래야만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이탈을 하거든요. 언론도 그렇게 만들 거고 계속 공포감을 줄 거예요. 마치 평생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할 겁니다. 주가는 평생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매도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다가 버튼을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마우스 손대고 있다가 이것만 이탈하면 내가 팔아야지. 예를 들어 오늘 A 프로젝트의 분봉 보세요.
야, 오늘 3,840원에 주포가 12 발행을 했다는데 주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2 발행이 한국 채권투자자문에서 3,840원에 했다는데 3,480원 했다는데 왜 그래서 갭이 떴는데 시가로 아니 왜 갑자기 3,480원 이탈하는 거야? 이거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디서? 네이버에서 3480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고 하던데? 갑자기 이탈해요. 야, 마우스 기다리고 있다가 클릭합니다. 아씨, 안 되겠다. 3480 이탈, 손절. 그러고 가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6월달 앞으로 진행되는 동안. 이런 종목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일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으로. 야, 여기 이탈하면 손절이 나는데? 안 되겠다. 매도, 클릭. 그 다음날 급등 나옵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거. 계속 나올 거예요. 적어도 저라면 이왕 여기까지 기다린 종목, 물론 우리가 이거 2,700원에 갖고 있어요. 4,000원으로 끝났어요.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저는 5,000원에 물려있다 생각하고 그냥 보라고 하고 있죠. 그쵸? 제가 5,000원에 물려있다. 이 흐름 못 버티겠어? 그냥 어차피 물려서 존버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 5,000원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복해서. 이거 5,000원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 5,000원 오기 전까지 안 팔 거 아니에요. 물린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갖고 계세요. 지금 높입니다. 7,000원까지 보세요. 물론 5,000원에 초반에 생각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대응은 하긴 할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흐름에 따라. 우린 여기서 샀기 때문에. 12 발행이 이제 3480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 이런 종목은 이렇게 보고 아닌 종목들은 거래 없이 새고 있잖아요. 투자 심리도 박살나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 투자 심리도 보세요. 웅덩이에 빠져버렸잖아요. 심리가 최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갖고 온 거 있다. 저랑 좀 더 기다려 보겠어요. 물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팔고 지금 올라가는 거 사도 됩니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면. 직장인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저런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팔고 지금 올라가는 거 따라잡아서 많이 할 수 있어요? 엇박자 타지 않을까요? 엇박자 탈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높지 않을까요? 나 지금 운전해야 되는데. 응? 나 지금 출장 가야 되는데 하루.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거면 저라면 그런 입장이라면 많은 이슈거리, 많은 해소 이슈가 있는 6월달까지 기다려보겠어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버려. 그때 가서 버려요. 안 되면. 6월 28, 29, G20까지 봐가지고 무역전쟁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그래, 그때까지 내가 그때 버린다. 그때 버리고 압축해가지고 묵직하게 내가 이걸로 한 방으로 한번 복구해보자. 이때 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종목이 해결돼요, 어차피. 많은 종목이 올라옵니다. 6월 달에.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바이오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바이오 종목들이 어차피 같이 박살이 나서 얘네들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올라가면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바이오가 이미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시가총액을 대부분 크게 구성하는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상태인데 시장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바이오가 이제 분위기 타고. 근데 어차피 같이 내려왔고 같이 떨어져 있어요. 신라젠 보세요. 신라젠 보세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시장 같이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안 올라올 수도 없어요.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얘네들을 구성하는 기관들,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누군가는 이 시가총액을 구성해서 갖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오르락내리락 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미는 없지만 어느 구간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또 오르락하는 구간에 코스닥 끌고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또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 또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장이 거기서 또 맞춰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6월이랄 거라는 거예요. 5월 말부터. 하여튼 빠르면 이번 주부터
빠르면 당장 내일부터 6월달까지라는 그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흐름에서 포기할 건지 그래 씨 나 몰라 6월까지 한번 6월 말까지 한번 내가 승부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진짜 다른 종목 압축해가지고 한다. 응? 그것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내가 그걸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 뭐 이번 5월달까지만 하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주식을 한 번 들어온 이상 끊지 못합니다. 700만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 주식 안 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나머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4천만 명 이상은 주식 안 한다는 거잖아요. 계좌가 700만 개밖에 없으니까. 물론 좀 많이 늘어서 1000만 개까지 늘어났다고는 해요. 모르겠어요, 수치.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제가 주말에 나간 어떤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도 많은 분들과 얘기를 했지만 주식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아직도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식을 한 번 시작한 사람들은 끊기가 어려워요. 빠져나가는 거 어렵습니다.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요. 2018년 10월장에서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도 나중에 다시 들어오고 과거에 포기했던 사람들도 2018년 1월달에 900포인트 코스닥 찍을 때 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계좌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신용도 많이 늘어나고. 왜? 이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계좌를 트고 했어요. 수익 나면 수익 났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왜? 재밌거든. 돈 벌 수 있겠거든. 손실이에요? 원금 복구 때문에 다시 합니다. 이걸로 만회해야지 합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8, 9명.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 안 하고, 여기까지 끊을 수 있어. 수익 났지만 가상화폐, 예를 들어 가상화폐다. 비트코인 2천만원, 리플 4천원에서 오케이, 나 여기까지 다시는 안 해. 이 돈, 내가 1억 벌었으니까 이 돈으로 뭐 하나 사가지고 다시는 안 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많은 걸 하려고 하죠. 그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여기에 들 거면 내가 끊을 수 없는 한두 명이 아니라면 여기에 들 거면 어차피 오래 할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도 할 거고 내후년에도 할 거란 말이에요. 잠깐 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고 포기하는 구간이 만약에 시장에 어쩔 수 없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외생 변수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미중 무역 전쟁 갑자기 급격히 개시한 거잖아요. 다시 재점화된 거잖아요. 연전에 협상할 거라고 하더니 이거 시장 아니네. 근데 시장이랑 비슷한 셀트로네스키네요. 어차피 계속 할 거면 개인들이 당하는 자리나 개인들의 심리를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인 일반적인 널린 수백만 개인과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매매, 수익 나는 거 계속 같이 가미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제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포 매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후속 내용이 붙을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 군에서 내가 혹여나 6월달까지 기다려봤으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들 일로부터 할 때가 올 겁니다. 그 붙을 만한 종목을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A프로젠 KRC의 2,700원. 저 A프로젠 KRC 처음에 진입할 때 이거 앞으로 이 구간에서 꾸준히 모아보자. 담배 필 거 안 피고 담배 끊으시. 아이고 담배라고 쳤어 종목에다가. 저기 뭐야. 이 구간에서 처음에 살 때 제가 설명했을 겁니다. 모아보시라고. 모을 거라고. 아낄 거 아껴서 모아보자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또 없겠어요? 그거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중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제가 봤던 게 제이스테판이에요. 근데 너무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거래정지 거쳐서 합병 거쳐서 점상 2개 나오고 내일도 점상 갈 것 같아요. 아쉬워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 원래 리스크가 많은 쪽에서 먹을 게 많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합쳐야 돼요. 리스크가 많은 것과 리스크가 좀 적은 거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합쳐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6월달에 수익금 계좌
적립식 종목, 세 종목 선별해 드릴 거고. 6월. 항상 6월에 합니다. 다 6월에 있어요. 6월에. 5월 달에 원래 6월까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원래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되기 전까지도 6월까지는 참아보시래요. 6월까지는 괜찮다. 근데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5월 달에. 무슨 변수? 미중 무역 전쟁, 환율 갑자기. 그래 이런 변수가 생겼으면 오케이 인정하자. 근데 아직도 6월 달에는 일정들이 있다. 6월 달에는 괜찮다. 근데 더 큰 변수가 트럼프 미쳐가지고 제 방송을 들어가지고 저를 공격하진 않겠죠? 하여튼 갑자기 또 갑자기 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트윗 정치로 또 시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너무 심하게 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한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요. 10월달 한 달 내려갔어요. 한 달. 한 달 내려가고 4월 1, 2, 3월 쭉 올라온 거잖아요. 한 달 내려가고 횡보하다가 5월달 한 달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리를 좀 붙잡고 계시라는 겁니다. 정말 이 시장이 견디기 어려우시다? 도망가고 싶다? 계좌 끄세요 그냥. 차라리. 트레이딩에서 이걸로 옮겨서 뭐 하지 못할 거면 내가 직장인이다 할 거면 계좌 끄고 HTS 보지 마세요. 한 달 동안 열어보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정돈해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그냥 사인만 보고 하시든지. 그러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탈자를 원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탈자.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 개인 계좌들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신용잔고 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장점, 지금 하나의 주목할 점입니다. 신용잔고 늘지 않는 시장,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에요. 개인 계좌, 개인들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개인들 지금 너무 많아요. 개인들한테 수익 좀 주면 안 돼요. 산업 현장에서 일해야 돼요. 지금 최저임금 이상해져가지고 이탈하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수익 주면 안 돼요,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지금 그만해야 돼요. 여기서 잃고 가상화폐로 옮겨가지고 지금 가상화폐 반등하는 것도 타가지고 거기서 또 잃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또 돈을 벌어서 다시 하겠다고 또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또 사회가 돌아가요. 여기서 금융시장에서 주식으로 잃고 가상화폐로 잃어야만 또 내가 복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거를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 아시죠? 경작.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면 그때서 유유히 또 올라갑니다. 그럼 또 그 이탈했던 사람들은 또 유유히 올라갔던 그 시장에서 고점에서 또 덤벼요. 왜? 그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또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아, 이거면 내가 이 시장이면 복구할 수 있거든.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안 그래요? 코스닥이 900포인트 찍을 때, 야, 내가 요 정도 시장이면은, 사면 올라가는 시장이네? 야, 내가 그동안에 최순실 때문에, 망가진 거 팔았는데, 다시 주식 해봐야겠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복구자금 마련했어. 시드머니 마련했어. 덤벼야지. 이렇게 됩니다. 왜 엇박자를 타세요? 그냥 붙어 있으세요, 시장에. 붙어 있어. 그러면은, 이런 시장도 보고, 이런 시장도 보고, 이런 시장도 보고, 결국에는 국가가 성장하는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갑니다. 증시는. 수십 년 동안 증시는 올라와요. 보세요. 코스피를 봐야 되나? 코스닥은 저번에 2000년에 닷컴 버블 때 너무 커가지고. 자, 올라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올라와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먹는다고, 붙어 있어야. 붙어 있어야 대선 시즌에 대선주도 크게 먹어보고,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붙어 있어야 대선주도 크게 먹어보고 하는 겁니다. 이탈하지 말라는 거 이탈하지 말라고. 왜 자꾸 저점에서 이탈해서 고점에서 들어오냐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1985년에 삼성전자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보는 건데. 이탈하지 마세요. 주식 한 번 했으면 그냥 붙어 있으세요. 대신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금이 0이 되지 않도록. 신용, 미수 하지 마시고. 물론 신용 쓰라는 거 제가 가끔 있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초보자들도. 비중 나눠서 잘 지키시고. 한 종목에 몰빵해서 그 종목이 상패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비중 잘 분산하시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살아서 시드머니 갖고 그리고 다른 데서 수익 버는 게 있으면 적금식으로 계속 들이부으시고 이런 데서 적금식으로 들이부으시고
은행에 적금 드는 것처럼. 시드머니를 충전을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나갔다가 들어오지 마시고 조금씩 충전하시라는 거예요. 수익이 난 게 있으면 수익금 계좌 따로 운영해가지고 적립을 하시든가 적립하시든가. 수익이 난 게 있으면 수익 난 만큼 어려운 종목 잘라서 상세도 시켜주시고 관리를 계속 제가 관리하는 거 계속 방금 말씀드리는 거 하면서 시장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 대선주로 우리 5배 먹는 거 나오고 대폭등 시장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경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꾸준히 작게나마 성장해요. 시장 국가는 작게나마 성장해요. 망하는 국가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렇게 망하는 국가까지는 아니잖아요. 응? 베네수엘라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 하여튼 뭐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짧게 하려다가 자 하여튼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을 길게 보세요.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떠먹여줍니다. 근데 그 떠먹여주는 시장에서 어떤 걸 해야 어떻게 이렇게 요리조리 해야 되는 거 그걸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시장이 상승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수익 안 났겠어요? 응? 근데 남들 5% 먹을 때 우리는 상한가 볼 수 있는 거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10% 먹을 때 우량주를 10% 먹을 때 우리 상한가 볼 수 있는 거. 제가 상한가 많이 보잖아요. 하여튼 붙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회가 와요. 자꾸만 저점에 나가고 고점에 들어오잖아요. 평생 실패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식에서 계속 평생 실패한다고 하는 거예요. 흐름에 맡기시고 흐름에 이어가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될 것만 하시면 됩니다. 뭐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마치고 수급 볼 것도 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 파는 거 뻔하죠. 환율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환율도 곧 꺾일 거라는 겁니다. 결론은 환율 꺾이는데 맞춰서 편승하려면 외국인들 갑자기 자금 막 들어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공매도 상환 막 들어옵니다. 나중에 한번 꺾이면 한번 추세 전환되면. 자, 오늘 이 정도로 너무 길어졌는데 일찌감치 올려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월요일부터 고생 많으셨고 네, 머지 않았으니까 좀 견디시고 그 중간중간에 먹거리 잘 챙겨 드시고 나는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같이 참여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